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면에서 보이듯이 경력 기술서에 대한 작성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경력 기술서, 물론 이제 사기업에서는 이제 경력상을 대상하는 경력 기술서가 별도로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방송을 한번 해드린지 아니면 거의 여기를 보셔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라고 되어 있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실제 뭐냐면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일단은 주로 쓰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입사원도 이걸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실제 NCS가 초기에 시행할 때 떤 이런 경험기술, 경력기술서라고 받으라고 별도로 공지가 되어 안내됐던 화면입니다. 물론 이게 현재는 이제 꼭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라고 나눠져 있는 기관도 있고요. 공무원 쪽에도 있고, 물론 그렇게 안 돼 있고 경력상 또는 기타 경험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위에 첫 번째 경험 기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기타 경험을 적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기술서에 보시면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경력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행 내용, 조직, 역할 이런 걸 다 적으라고 얘기해놨는데, 일단은 기타 경험, 그 다음에 경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험은 혹시 뭘까? 기타 경험과 경력사항은 어떻게 다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 기타 경험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금전적인 돈을 보상을 안 받고 했던 경험을 기타 경험이라고 하고요.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돈을 받고 했던 금전적인 피드백이 있으면서 했던 활동을 경력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기타 경험은 엄밀해서 본인이 스스로 했던 공부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죠. 봉사활동도 뭐 돈을 안 받고 했으면 직무 관련이라면 의미는 있다는 거. 근데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 따지면 반드시 근무했던 경험만을 적어야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다를까? 왜 적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걸 요구할까? 자기소개서 다 적어놨는데 왜 별도로 이걸 다시 정리하래? 그런데 이거 목적성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왜? 이제 앞에 두께 경력사이나 기타 경험이나 경험 기술서나 경력 기술서나 똑같이 뭐가 있냐면, 설명을 보면 지원 직무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직무 관련. 그래서 전혀 생뚱맞는 경험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이제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론 배운 것을 적용해 봤는지, 이런 관점을 확인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하지만, 가장 핵심은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거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보면 굉장히 이제 편의점에도 줄을 잘 맞춰놨죠. 편의점 이런 데 굉장히 줄을 잘 맞춰 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볼 거는, 자기소개서처럼 쭉 서술형으로 적는 게 맞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소개 좀 서술형으로 쓰면 이게는 적으라는 것이 역할, 수행 능력, 뭐 본인 노력, 성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개서는 주저리 쓴다면 나열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듯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하듯이 우리도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서술형, 자소서 서술형처럼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하고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숫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로 나눠본다든지 이런 걸 한다. 어렵다고요? 좀 쉽게 화면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는 이제 사기업에서도 흔히 쓸 수 있는 경력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도 경력 기술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경험 기술, 경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목적이냐면,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어떤 장점,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제 경력 기술, 경험 기술서에서 보려는 것은 뭐냐? 본인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만의 얘기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처럼 서술형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것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더 체계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의 경험하고 경력 기술서는 본인이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했는지를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 업무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소분류까지 안 가면 중분류전에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단순히 그거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뭐 자소서나 지원서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 메인, 그냥 가장 많이 잡는 것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했고 거기를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나열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만의 노력이 있다면, 저기 보면 당구장 표시로 약간은 본인만의 노력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노력이 있다면 본인만의 노력은 반드시 넣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력만 끝이 아니고 본인이 새롭게 했던 창의적으로 개선했다든지 본인만의 성과가 있으면 그걸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노력이나 성과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본인만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주 거창하게 변화한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업무 내용을 적되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적고 본인만의 성과, 특별한 성과나 수상 이런 거 있으면 별도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랄까 잘했다, 만족했다, 이런 추상적인 엄밀해서 성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원가 절감에 대해서 단순히 만들었다보다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본인만의, 아이고 자꾸 넘어갔네요. 다시.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걸 했다든지, 아이고 자꾸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구치하는 뭐냐면 원가 절감을 단순히 했다가 아니고 실제 보면 원가 절감의 금액을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했다, 개선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시간도 뭐밀어서 날짜로도 3일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72시간이 좀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분까지를 표시하는 건 또 웃깁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자꾸 표현하고 수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굉장히 여러 용도에 쓰듯이 본인만의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건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런 쪽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이 논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 경영 기술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경험 기술서는 실제 보면 지원 직무 관련 기타 경험, 돈을 안 받고 했던 활동들, 뭐 공부 스터디 이런 것도 관계없고 봉사활동 이런 거 관계없고요. 경력 기술서는 엄밀해서 돈을 받고 했던 거,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뭐 인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저 학생회장을 했는데 엄밀해서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다, 그것도 경험 기술서가 아니고 경력 기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좋아, 경험 기술 경력 기술서는 그러면 어떤 걸 작성하느냐. 첫 번째는 이게 지원 직무 관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처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이제 수치를 해가지고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나열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은 반드시 넣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의 노력과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결과를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량적인 의미라서 수치로 쓸 수 있다면 수치로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본인만의 창의적으로 개선했던 것은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들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제 뭘 했냐, 경력기술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보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잠깐 봤던 직무수행 계획서는 별도의 컨텐츠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